네, 안녕하세요. 최명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부터 이제 좀 나이대별로 띠 분들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다음 차례로 또 어떤 분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81년생 신유년 46살 분들 운세를 보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46세 닭띠 분들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분들만의 특징을 좀 먼저 알고 가자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우리 신유년생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주에서 내려받아서 타고난 기운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이제 좀 감정적으로도 혹은 직관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극단으로 나뉘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이렇게 예술 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그런 이제 직관과 직감을 이용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냉철한 분석력 혹은 이제 직관을 잘 활용하고 가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겠고, 만약에 이분들이 뭔가 나의 그런 예민함 혹은 이제 그 냉철한 분석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뭔가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그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만 많고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유년 닭띠분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이 예민함, 날카로움, 그리고 이제 냉철한 분석력이 되겠고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좀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 네. 좀 동년배 분들에 비교해서 좀 어떤 인생을 좀 겪고 오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신유년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가만히 있어도 좀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외적으로 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좀 날카롭게 딱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생각 자체가 좀 남들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비범함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좀 너무나도 예민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느 방향이 됐건 좀 남들과는 다른 면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른 면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좀, 이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캐묻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신유년생 분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쟤는 왜 저렇게 따지는 게 많고 말하는 게 많고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신유년생 분들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좀 튀는 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못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사람들한테 좀 약간 호불호가 있는 편이겠네요. 이분들은 이렇게 지금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혹은 이제 저도 이제 점사를 보다 보니까 이 신윤생 분들을 종종 접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주위 사람들이 넓은 거보다는 좀 약간 진짜 네. 맞는 분들만 맞는 부분인가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리더격이 되든, 다들 공통점이 이렇게 자기랑 잘 맞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그 사람들만 끌고 가지,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시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약간 그 컷하는 그 뭐지? 그 범위가 딱 있나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핵심만 간단히 이렇게 툭툭 쏘는 스타일이시고, 또 거기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전 2015년까지 좀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편이었나요?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16년생 분들은 작년까지의 운세를 봤을 때, 일단은 이분들은 작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분들로 보여요,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뭔가 사업을 잘 읽어 나가신 분들로 보이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어느 정도 이겨내고 계신 분들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직장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뭔가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인정받았던 사람들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5년에 이 신유년생의 분들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 힘듦을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를 좀 많이 기대해 보실 텐데 그럼 네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 새해 운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됐건 장사가 됐건 아니면 뭐 직장인이 됐건 이분들의 이렇게 커리어상에 있어서의 승승장구는 계속 이어나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더 드릴 말씀은 없긴 한데 한 가지 옆에서 얘기하시는 게 올해는 딱 얘기하시는 게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믿었던 특히나 올 6월에서 8월 여름쯤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좀 배신을 당하는 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한번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싹 정리가 돼야 되는 수가 들어오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커리어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갈려 나가면은 또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그게 올 여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괜찮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한 8월까지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한번 정리가 되고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이분들이 한 단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분야에 있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인데 그 직전에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기존에 믿고 지내왔던 사람들의 본 모습도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반면에 또 새로운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올 여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시기까지만 조금만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가고 계신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여서 하고 계신 대로 계속 하고 계시되 다만 올해는 인간적으로 좀 힘듦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네. 가장 좋은 운기는 일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이분들은 올해 일이랑 성과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충분히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고 또 9월, 10월에는 새로운 기회가 또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나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신데 다만 6월에서 8월에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그 시기만 잘 버티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적인 거는 충분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좀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설수가 돌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이제 민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나이대 인간관계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적인 문제도 섞일 수 있잖아요.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 돈을 이렇게 뺏어서 가는 뭐 횡령이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긴다든지 충분히 그런 뭔가 민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그런 어떤 민사 쪽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구설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네. 한 해는 좀 무탈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올 여름 6월에서 8월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구설과 좀 법적인 민사적인 문제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은 이분들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보만 좀 참고해 주시면 그래도 한 해는 좀 무탈이 지날 것 같으시니까 네.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또 모든 분들이 같지는 않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81년생, 16년생 분들 지난 2025년 그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